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고등학교 1학년 비상 수학 교과서 3단원의 수학 익힘책 문제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과서 페이지로는 270, 271페이지의 수학 익힘책 문제들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자, 세 개의 점이 나와 있네요. 자, A라는 점은요, 2,-1이고, B라는 점은 4,A입니다. C는 8,1이네요. 이걸 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근데 이 ABC가 이렇게 각 B가 직각인 삼각형이다. 그걸 만족하는 상수 A의 값을 모두 구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점들이 이제 A, B, 여기가 C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 점의 좌표가 2,-1이고 B가 4,A이고 C가 8,1 되어 있는 거죠. 주장할 수 있는 건 이게 직각이라고 했으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주장할 수 있겠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 여기 제곱이다 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AB의 제곱과 BC의 제곱과 CA의 제곱을 각각 구해놓고 시작을 해볼까요? AB 길이의 제곱, 자, X좌표 길이 차이는 6이 되는군요. 이거 2죠. 제가 글씨를 좀 못 써서. X제곱 길이의 차이는 그죠? 2가 되겠군요. 그래서 2의 제곱 더하기 Y좌표 길이 차이는 A에서 마이너스 1을 빼볼게요. 그럼 A 더하기 1의 제곱 되어 있는 거죠. 정리하면 A제곱 더하기 2A 1 더하기 4 더하기 5 되겠습니다. 자, BC의 제곱은요. 자, X좌표 길이 차이는 4가 되겠네요. 4의 제곱, Y좌표 길이 차이는 A-1의 제곱이 되겠군요. A제곱, 곱의 2배, 마이너스 2A, 16 더하기 1에서 17이 됐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잠시만요. 자, 어이구야, 죄송해요. 흔들렸죠? 네. 이게 이렇게 한번 흔들리고 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자, 뭔가 덜렁거리는 게 있었거든요.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AC, 자, X좌표 길이 차이는 6입니다. 제곱, Y좌표 길이 차이는 2군요. 제곱해서 36 더하기 4, 40 나왔습니다. 변의 길이를 구할 땐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변 길이들의 제곱만 이렇게 다 구해놨으니까 루트는 씌울 필요가 없었죠.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니까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냐면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은 AC의 제곱이다 라고 식을 세워볼 수 있겠죠. AB의 제곱은요,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5 더하기 BC제곱은요, 여기 더하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7이 됐고요. 는 AC의 제곱은 40 되어 있는 겁니다. 요 2차 방정식을 풀면 땡이겠군요. 자, 2A제곱 있고요. 여기 2A랑 마이너스 2A는 사라졌고요. 둘을 더하면 이제 더하기 22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게 40 됐고요. 그럼 2A제곱은 넘어가서 22 뺐으니까 18이 됐겠죠. 그럼 A제곱은 9가 됐고요. 만족하는 A는 뿔마 3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뿔마 3이다. 자,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쭉 길죠. 보시면 이런 주장하고 있어요. 이제 자, 펜이 가도 잘 보이시려나? 자, 여기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요. 선분, 자, ABC의 변 BC를, 요 빈칸 채우기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요 과정에 증명을 해드리고, 어느 게 빈칸이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는 게 조금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그 ABC에서 변 BC를 2대1로 ABC가 이렇게 있는데, 변 B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2대1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길이가 1이 아니라 비율이 2대1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식이 성립한대요. AB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C의 제곱은 3 곱하기 AD의 제곱 더하기 2CD의 제곱이다. 어우, 복잡하다. 그죠? 이거 무슨 정리가 있는데, 스튜어트 정리인가? 뭔가 하여튼 있어요. 스튜어트 정리 같은데. 근데 그런 정리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우리는 그냥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이 그림에서 증명만 해내면 됩니다. 이때 닮음이나 그런 걸 이용해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걸 좌표 평면에 옮겨서 증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점을 원점으로 정하고 뭐 어느 선을 X축이나 Y축으로 정하느냐가 관건이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이제 그림에서 이제 그렇게 했죠.
점 D를 이렇게 원점으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D가 원점입니다. 여기 이제 점 A는 뭐 2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1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죠. 뭐 아무렇게나 할게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삼각형이 나와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A, B, C 돼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이 식을 증명해 보려고 할 때 얘네들을 이 점들의 좌표를 우리가 표현을 해볼 거예요. 이제 여기에 설정을 좀 그대로 해볼게요. 점 A 좌표를 A, B라고 그랬어요. A, B. 점 C의 좌표를 C, 0이라고 했습니다. 점 C의 좌표를. 그러면 점 B의 좌표는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점 B의 좌표는 이게 1대2 비율이었죠. 그럼 이 길이가 C잖아요. 그럼 이 길이는 2C가 될 건데 2C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이 좌표는 마이너스 2C, 0이라고 점 B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에 요 네모는 마이너스 2C가 되어 있겠다 이겁니다. 자, 이제 여기 좌변을 계산해보고 우변을 계산해봐서 좌변의 결과와 우변의 결과가 같다라는 걸 찾아내면 그걸 보여주면 증명이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자, 좌변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의 제곱 더하기 2AC의 제곱을 해보도록 할게요. 2AC의 제곱. 자, AB. 자, 그러면 여기 D는 0,0이었죠. 자, AB의 길이, X좌표 길이 차이는 A에서 마이너스 2C를 빼니까 A 더하기 2C가 되었겠습니다. 이제 AB의 제곱이니까 이거 그냥 제곱하고 루트 안 씌우는 거죠. 더하기 Y좌표 길이 차이는 B네요. B와 0의 차이니까. 그래서 B의 제곱. 이게 이제 AB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2 곱하기 AC의 제곱. 자, X 좌표 길이 차이는 A 빼기 C가 되겠군요. 제곱. Y좌표 길이 차이는 이렇게 B의 제곱이 되어 있겠군요. 이거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죠.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A제곱. 곱의 2배 더하기 4AC. 여기 제곱하면 더하기 4C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고요. 여기 이제 2 곱한 것까지 한 번에 써볼까요? 원래 A제곱인데 얘 때문에 2A제곱이 되었고요. 곱의 2배 마이너스 2AC인데 얘 때문에 마이너스 4AC가 됐습니다. C의 제곱은 얘 때문에 더하기 2C제곱이 되었고 B의 제곱도 2B제곱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4AC랑 마이너스 4AC 사라지고요. 이 결과는 A제곱이 1개, 2개, 3A제곱 되었고요. B제곱은 여기 1개, 여기 2개에서 3B제곱이 되었고요. C제곱은 4개, 2개에서 더하기 6C제곱이 되었습니다. 문제에서는 이제 보시면 쭉 여기 보시면은 요만큼을 네모칸으로 쳐놨어요. 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자, 이만큼을 네모칸으로 쳐놨던 거죠. 이만큼을. A 더하기 2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리고 계산한 결과, 네, 그러니까 이만큼을 네모칸으로 쳐놨던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좌변의 결과였고요. 우변의 결과 한번 볼까요? 우변은요, 3 곱하기 AD 제곱, AD의 제곱 더하기 2CD의 제곱 되겠죠. 3 곱하기 AD. 자, AD의 길이. 자, 0,0과 A, B 사이 거리죠? 제곱하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었겠죠. 더하기 2 곱하기 CD. CD가 여기 요 간격이 C네요. 제곱하니까 그냥 C제곱이 됐겠죠. 계산하면 여기 이제 전개해서 3A제곱 더하기 3B제곱 더하기 6C제곱 어떻게 나왔어요? 이 위에 있는 결과와 똑같게 나왔죠. 자, 여기 밑에서는요. 네. 요걸 가로쳐놨네요. 요거를. 그래서 이제 여기 문제를 보시면 얘네들 순서대로 처음에 이제 마이너스 2C가 괄호 안에 있었고요. 얘 괄호, 얘 괄호, 얘 괄호 이렇게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다른 건 괄호가 없었나? 아, 여기 이 녀석을 계산하는 요 방식도 괄호가 쳐져 있었네요. 보시면 네, 3까지 곱해 놓은 요 부분이 괄호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괄호가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면지를 바꿨어요. 3번 문제 보시면 세 점이 나와 있어요. A라는 점은요.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A라는 점은 마이너스 3,2고요. 네. 그리고 B라는 점은 2, 마이너스 2고요. C라는 점은 4,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의 세 변 A, B, B, C, C의 1을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각각 DEF라고 한대요. 굉장히 귀찮은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DEF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세 점의 좌표 다 알고 있고요. 외분하는 비율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차례대로 구해볼까요? 자, 선분 A, B A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3,2, B 좌표가 2, 마이너스 2죠? 이거를 2대1로 외분한다. 그럼 이제 외분점의 좌표, 그 이제 D라고 그랬죠? D는 분모는 2 빼기 1이니까 1이고요. 분자는 2 곱하기 4에서 1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빼니까 더하기 3 되겠습니다. 1분의 분자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에서 1 곱하기 2, 2를 뺐으니까 D의 좌표는 7, 마이너스 6입니다. 다음에 BC의 외분점 B 좌표가 2, 마이너스 2, C 좌표가 4, 3이죠. 이걸 2대1로 외분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점을 2라고 한다면 점 2의 좌표 분모는 2 빼기 1이니까 1이고요. 분자는 2, 4, 8에서 1 곱하기 2, 2를 뺐네요. 분모는 2 빼기 1에서 2 곱하기 3, 6에서 1 곱하기 마이너스 2를 뺐으니까 더하기 2가 됐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점 2의 좌표는 6, 8이 나왔어요. 자, 다음에 3번 보기란다. 자, 여기 CA 선분 CA를 2대1로 외분하는 점. 자, C 좌표가 4,3. CA의 외분점과 AC의 외분점은 다르죠. 꼭 CA 순으로 써야죠. A 좌표는 마이너스 3,2. 이걸 2대1로 외분한다고 그랬죠. 그 점을 F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분모는 2 빼기 1, 1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에서 1 곱하기 4 빼니까 마이너스 4 됐겠습니다. 1분의 2, 2는 4에서 1, 3을 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F의 좌표는 마이너스 10, 얼마요? 여기 1 나오게 됐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면 되죠. 무게중심의 좌표는 여기 있는 이 세 점을 가지고 구하는 거죠. 그러면 자, X좌표는 3분의 세 점의 X좌표를 더하는 거죠. 7 더하기 6 마이너스 10, 3분의 Y좌표는 세 점의 Y좌표를 더하는 거죠. 마이너스 6 더하기 8 더하기 1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는 이걸 계산하시면 G입니다. 13 빼기 10이니까 3, 3분의 3, 1, 9 빼기 6이니까 3, 3분의 3, 1 나오게 됐다는 얘기죠. 답은 1,1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점 ABC 말이에요. ABC. ABC를 가지고 무게중심 한번 구해볼까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자, X좌표 더해봐요. 마이너스 3과 2와 4 더하면 2, 4, 6에다가 3 빼니까 3. 그리고 3으로 나누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X좌표도 1이에요. Y좌표는요, 2랑 마이너스 2랑 3 더하면 3입니다. 그걸 3으로 나누니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도 1,1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온다. 그러니까요, 이게 보시면 삼각형이 이렇게 ABC가 있었는데 말이죠. ABC가 있었는데 지금 AB의 2대1 외분점이 여기 어디 이렇게 있었겠죠. 2대1 외분점 여기 D가 있었겠죠. 그리고 삼각형 자 BC의 외분점이 있었겠죠. BC의 2대1 외분점. 그럼 이제 여기 어디 이렇게 F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삼각형 CA의 2대1 외분점 여기 어디 이렇게 DE 여기 F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이 삼각형들. 자, 얘네들을 가지고 구한 무게중심이 ABC의 무게중심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진 않았지만 지금처럼 이 세 변을 일정한 비율로 외분해서 만들어지는 점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삼각형 ABC 무게중심이 일치했죠. 만약에 이 삼각형 ABC의 세 변을 똑같은 비율로 내분한 다음에 그 내분한 삼각형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게중심을 구한다? 걔도 똑같이 ABC의 무게중심으로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분과 외분하는 비율이 일정했다면 무게중심은 삼각형이 달라지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성질을 여기서 한번 기억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자,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자, 잘 보이시나요? a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이다. 그리고 4x 더하기 ay 더하기 2는 0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둘이 평행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상수 a의 값을 구해라. 평행하려면 x끼리의 비율 4분의 a와 y끼리의 비율 a분의 1은 서로 같으면서 상수끼리의 비율 2분의 1은 서로 달라야 하죠. 만약에 얘까지 같으면 두 직선은 일치하게 되는 거죠. 일단 얘네들이 같다 해서 우리가 이제 a값 구할 수 있죠. 대각선끼리 곱한 게 서로 같으니까 a제곱은 4. 그럼 이제 a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만약에 a가 2가 되면 4분의 2 여긴 2분의 1 같고요. 여기 2분의 1과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a가 2가 되면 세 개가 다 같아져서 두 직선은 일치하는 직선이 된다 이겁니다. 마이너스 2가 되면 여기는 4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예, 그렇게 둘은 같지만 그게 2분의 1과 같진 않으니까 얘가 바로 두 직선이 평행하게 되는 a의 값을 나타낸다는 거죠. 선생님, 왜 이 두 직선이 평행할 때 x끼리 비율, y끼리의 비율은 같고 상수끼리 비율은 달라야 됩니까? 그건 이론이 부족한 거니까 그 경우에는 여러분 이론 공부를 더 해 오셔야 합니다. 자, 여기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자, 볼게요. 두 직선이 있습니다. 2x-y는 0, 그리고 여기에 3x 더하기 2y 더하기 7은 0이라는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여기 갑자기 여기서 이런 점이 등장했어요. 마이너스 1,3에서 거리가 최대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둘의 교점을 구해볼까요? 연립방정식이네요. 저는 여기 대입법 써볼게요. 마이너스 y가 넘어가면 y는 2x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버리면 y에 2x 대입하면 얘는 이제 3x y가 2x면 2 곱하니까 4x 더하기 7은 0 나옵니다. 7x 더하기 7이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됐고요. x가 마이너스 1은 y는 마이너스 2가 된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다 이겁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이 있겠죠. 그 직선 중에 얘와의 거리가 가장 멀게 되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림을 좀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여기 x축,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빨간색으로만 쓰고 있나요? 자, 여기 마이너스 1,3이 있습니다. 이쪽에 있네. 마이너스 1,3. 이 점이 있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 이제 마이너스 1, 3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죠. 이 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 중에 얘와의 거리가 가장 먼 직선 그건 무엇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일단 이 얘기를 해볼게요. 이쪽에 좀 돌아와서 어떠한 점이 있고 A가 있고 점 B를 지나는 직선이 있다 생각을 해볼게요. 이 점 B를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이 있을 때 이 직선들과 점 A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은 뭐가 되겠느냐. 약간 이 문제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점 B를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이 있겠죠? 그 직선들 중에 그 직선들과 점 A 사이의 거리 중에 가장 먼 거리는 무엇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이거예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하는 이게 이렇게 수직이 되는 이 직선과 얘 사이의 거리가 점 B를 지나는 여러 직선들 중에 얘와의 거리가 가장 멀리 되는 경우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바로 가장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중에 최대 거리가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 점 B를 지나는 수많은 직선 중에 얘 말고 다른 직선을 제가 좀 볼게요. 이렇게 직선 한번 그어볼게요. 얘와 이 점 A 사이의 거리는요, 요 거리가 되겠죠. 그럼 보세요. 저는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점 B를 지나는 수많은 직선 중에 A와의 거리가 가장 이제 거리가 멀게 되는 그림은 바로 이 그림이라고 한 건데 자 보세요. 다른 직선을 그었더니 점 B를 지나는 다른 직선을 그었더니 점 A와의 거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요 거리와 요 거리 가지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십니까? 그 중에 요 거리가 바로 그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되죠. 그럼 얘는요, 얘보다 길 수밖에 없어요. 다르게 또 하나 그어볼까요? 이번엔 파란색으로. 이렇게 한번 그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얘와 점 A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그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최대 거리가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정된 점이 있고 또 여기 고정된 점을 지나는 직선들이 있다. 그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중에 최대 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 그리고 직선의 모양은 그 거리와 그러니까 이 선분과 수직이 되는 그 직선의 모양이 바로 최대 거리를 만들어내는 직선이 된다는 거죠. 돌아와서 여기도 이제 보십시다. 이 점은 고정되어 있고요. 이 점과의 거리 중에 자,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이 있겠죠. 그 직선들 중에 얘와의 거리가 가장 먼 직선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일단 가장 먼 거리는 바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하려면 직선은 어떻게 생겨야 되느냐? 직선은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게 수직에서. 괜찮으십니까? 바로 이 직선이 얘와의 거리가 가장 멀리 떨어진 직선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 거리는 바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죠. 3과 마이너스 2의 차이 5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거리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직선의 식을 물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제 흔히 이렇게 구합니다. 이 지나는 점을 하나 알고 있으니까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는 수직일 테니 이 기울기를 구해서 얘의 기울기를 구하고 그러면 이제 얘의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하나 알고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이렇게 할 건데 이 경우는 독특하게 이게 그냥 y축의 평행한 선이었죠. 그러면 얘는요. x축의 평행한 선. 그러니까 얘는 구조가 y는 하고 어떤 숫자가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이 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잖아요. 얘는 y값이 고정된 선인데 그 고정된 y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거죠. 자, 점이 있고 여기 다른 점이 있다. 이 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 중에 얘와의 거리가 가장 먼 직선은 두 점 사이의 두 점을 연결한 이 선분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하는 그 직선이다. 그때의 최대 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설과 약간 달랐죠. 자,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6번 문제 같은 건 굉장히 짜증나는 문제인데 왜냐하면 막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좀 번거로운 문제죠. 자, 보겠습니다. 검은색으로 좀 해볼게요. 너무 빨간색으로 해서 좀 밝았던 것 같아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아이고, 너무 내려갔네요. 자, X축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Y축이 있어요. 여기 이제 점 B가 있어요. 점 B의 좌표는 마이너스 2,6이고요. 여기 원점 5가 있고요. 여기 점 A가 있습니다. 점 A 좌표는 4,3이랍니다. 그래서 요렇게 연결을 해서 삼각형, 이거 그림을 좀 약간 못 그렸는데, 삼각형 이제 OAB가 있는데, 이때 O에서 AB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수선을 그었고요. 여기서 이제 A에서 OB에다가 수선을 그었어요. 이때 이 교점이 P랍니다. 해놓고 요 POA, 이 OAP라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구할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삼각형, 자, 우리가 일단 점피의 좌표를 구할 수 있나 생각해 봐야 돼요. 구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0,0이죠. 우리 이 직선의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얘의 기울기 알죠? 그러면 수직이니까 이 둘이 수직이니까 얘의 기울기도 압니다. 그리고 얘가 지나는 점도 하나 알고 있죠.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습니다. 지나는 점을 하나 알고 있고요. 얘와 수직이니까 얘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직선의 방정식을 아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할 수 있죠. 점피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얘 넓이 구할 수 있는가?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걸 밑변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밑변의 길이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높이는 요게 높이가 될 텐데요. 이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능은 한데 엄청 짜증나는 거예요.
이 직선의 식도 우린 구할 수 있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게 가능하겠죠. 자, 이제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선 OP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하죠. 직선 OP의 방정식, OP의 방정식. 자, 지나는 점은 여기 하나 알고 있고요. 원점 0,0 지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자,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데 이때 선분 AB의 기울기를 이용한다는 거죠. 선분 AB의 기울기는 자, x 증가량 6, y 증가량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니까 6분의 마이너스 3,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럼 우린 여기에서 직선 OP의 기울기 구할 수 있죠. OP의 기울기는요, 얘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2가 될 겁니다. 그걸 이용하면 자, y절편이 0이고요. 0,0을 지나니까. 그리고 이제 기울기가 2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죠. 0,0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 그래서 y 빼기 y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좌표 하셔도 관계없죠. 그래서 여기 OP의 방정식은 y는 2x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기. 이번 설명. 이번에 이제 AP의 방정식을 구할 겁니다. 직선 AP의 방정식. AP의 방정식. 그럼 이제 지나는 점은 하나 알고 있으니까 A점의 좌표가 4,3이니까 기울기만 구하면 되죠. 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OB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OB의 기울기. 자, X 증가량 0에서 마이너스 2, Y 증가량 0에서 6. 그러면 여기 6 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여기 AP의 기울기는요. AP의 기울기는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3분의 1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자, 직선의 방정식은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3분의 1인 직선이니까 y 빼기 지나는 점의 y좌표는 3분의 1 곱하기 x 빼기 지나는 점의 x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y는 이렇게 해서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4인데 여기 넘어가면 더하기 3 되니까 더하기 3분의 5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두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이제는요, 이 둘의 교점을 구해야 되겠죠. 바로 이 두 직선의 교점이 점 P가 될 테니까요. 대입법을 써보겠습니다. y에다가 2x 넣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해서 y에다가 2x 넣어보면 여기 2x는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5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면 여기 빼기 3분의 1x 하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3분의 5x가 되겠습니다. 그게 3분의 5니까 검은색으로 쓸까요? 검은색이 잘 보이겠네요. x는 1이 되는군요. 그러면 자, y좌표는 여기나 여기나 아무데나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그럼 이제 y는 2가 되죠. y는 2.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점 P의 좌표가 1,2가 나왔다는 겁니다. 점 P의 좌표가 1,2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1,2 나왔어요. 이제 그러면 얘 넓이를 구할 때 세 점의 좌표를 다 알게 됐으니까 밑변의 길이 구하고 여기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서 높이를 구한다 이거죠. 물론 세 점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사선식이라고 하는 공식도 있어요. 그 공식은 여기서 그냥 설명하지 않고 아시는 분은 쓰시고요. 저는 그냥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단계. 여기 OA의 길이 일단 구해야 되겠죠. OA의 길이는 루트 빡 씌워서 0,0과 4,3 사이의 거리니까 x좌표의 차이 4, y좌표 길이 차이는 3 제곱하면은 루트 25가 돼서 5가 됐습니다. 자, 이 길이는 5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야죠. 그러려면 이제 OA의 방정식도 구해야 하죠. OA 보시면 이제 기울기가 OA의 기울기가 0,0에서 4,3 그러니까 x 증가량은 4, y 증가량은 3입니다. 그리고 원점을 지나니까 y는 뭐 무슨 x 이런 꼴이겠죠. y는 4분의 3x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니까 시계구조를 이거보다는 양변에 4를 곱해서 4y는 3x 또 이렇게 0만 남기고 3x 빼기 4y 이렇게 보는 게 좋겠군요. 자, 이제 얘와 여기 점 P 1,2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점 P 1,2와 3x 빼기 4y는 0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높이가 되겠죠. 높이. 요 높이가 되겠죠, 그게. 높이는요, 자, 루트 빡 씌워서 제곱하면
여기 제곱하면 9, 제곱하면 더하기 16, xy 자리에다 1, 2 대입하니까 여기는 절대값 씌워서 3,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됐겠습니다. 5분의 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삼각형 OAP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5, 높이는 1 곱하기 2분의 1에서 답은 2분의 5가 나오게 됐다 이겁니다. 답 좀 확인해 볼게요. 6번 문제 답이 2분의 5인가? 네, 맞았습니다. 엄청 다행히도.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넘어가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5번 보기처럼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서로 다른 경우는 따져볼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1, 2, 3, 4번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x 빼기 4y 더하기 5는 0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인지 아닌지 알려면 중심과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알 수 있는 식으로 만들어서 그 반지름의 길이가 양수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한 거죠. 반지름의 제곱이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죠. x제곱 마이너스 2x 여긴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여기 이제 5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5 돼 있는 겁니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여기는 몇 더해야 합니까? 예, 반의 제곱 1 더해야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1 더하고요. 여기는 반의 제곱 4 더하고 여기도 똑같이 4를 더해야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면 여기는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여기는 계산하면 0이네요. 그러니까 반지름 제곱이 0이다. 이건 원이 될 수 없는 거죠. 이걸 점원이다 라고 얘기하던 때도 있었는데 이건 원이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1, 2, 3, 4번을 다 따져야 돼요. 그랬을 때 3번 보기가 여기서 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머지는 이제 0이거나 다 이 자리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죠. 3번 보기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6x 더하기 8y 더하기 20은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x제곱 빼기 6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8y 여기 마이너스 20 가 있는 거죠.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요. 여기 이제 이렇게 반의 제곱 더하기 9가 필요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9 더해야죠. 반의 제곱하면 여기는 4의 제곱이니까 16, 여기도 똑같이 16을 더해야 있겠죠. 사실 여기서 게임 끝난 거예요. 여기 이 결과가 5가 나오거든요. 중요한 건 양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원의 방정식이 됐다는 겁니다. 중심의 좌표를 마저 구하려면은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4의 제곱도 해야 있겠지만 어쨌든 원이냐 아니냐는 여기가 양수인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도 약간 짜증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약간 좀 귀찮은 문제죠. 자, 8번 문제 무슨 내용인 거 볼게요. 자, x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3x 빼기 y는 0이라는 직선이 있대요. 그리고 5x 빼기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직선이 있대요. 이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이 있고 그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직선끼리의 교점을 일단 구해야죠. 그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네? 알아야죠. 세 꼭지점을 알아야 우리가 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건, 그러니까 세 꼭지점을 이렇게 알면은, 이렇게 ABC 이렇게 알면은, 이걸 가지고 뭐 세 점을 지나는 원, 이게 이제 외접원인 거죠. 외접원의 뭐 중심의 좌표를 구하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건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구하면 되죠. 처음에 이제 이 둘 사이의 교점 구하면요. 그러니까 자, x는 0과 3x y는 0. 이 둘 사이의 교점을 구하면, 자, x는 일단 0이죠. 0 대입하면 y도 0이네요. 이렇게 나왔고요. 다음에 여기 이번엔 x는 0과 5x y 2는 0. 이 둘의 교점을 구해보면요. x가 0이니까 0, y에다 x 0 대입하면 이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가 빵이니까 y는 마이너스 2인 거죠. 이렇게 교점 나왔고요. 다음에 이제 얘네 둘의 교점인 거죠. 3x y는 0과 5x y 2는 0. 이거 두 개 뭐 가관법 써보면 되겠네요. 빼면은 마이너스 2x 빼니까 더하기 2는 0 나왔습니다.
교점 x좌표가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뭐 x가 1이네요. x가 1이면 y는 3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3점 나왔다는 거죠. 그림을 꼼꼼히 그려볼 필요도 없어요. 여기 이렇게 3점이 이렇게 있는데 뭐 a, b, c 할게요. 이게 뭐 0,0 얘가 이제 0,-2 이게 1,3 나왔다는 거죠. 3점을 지나는 원이 있고 이 원의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 원의 중심을 가지고 구해보는 겁니다. 원의 중심을 제가 여기서 편의상 뭐 P, Q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서로 다 같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원의 반지름의 길이니까. 그걸 가지고 식을 세워보면 이 점 사이의 거리 이거 5라고 해보면 그러니까 5a의 제곱 어차피 우리가 비교할 때는 루트 없앨 거니까 제곱해야 되겠죠. 5a의 제곱과 5b의 제곱과 5c의 제곱이 같다. 이거 이용하면 PQ 구할 수 있어요. 그럼 PQ 구하고 나면 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해가지고 반지름의 길이도 구할 수 있죠. 이제 여기서 둘 같다 이거 이용하면 PQ가 들어가는 방정식이 2개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2개 이상 나올 수 있죠. 연립해서 PQ를 구하고 그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 구해서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구해도 돼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보다는 해설처럼 푸는 게 훨씬 편해요. 뭐냐면 자, 원의 방정식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지나는 점을 3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점을 알 때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느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런 꼴로도 원의 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죠. 이때 a, b, c 3개의 문자를 구하기 위해서 지나는 점들을 대입하면은 a, b, c를 구할 수 있다 이거죠. a, b, c가 들어가는 연립방정식이 3개 나오니까 모르는 문자가 3개, 방정식이 3개면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방정식을 구하고 그런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처음에 이제 점들을 대입해야죠. 아무래도 0,0을 대입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x에 0, y 0 대입하면 빵빵, 빵빵. c는 빵이랍니다. c는 0이 됐습니다. c는 0 됐고요.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 다른 점, 뭐 0,-2 대입해 볼까요? 0,-2. 그럼 이제 x에 0 대입하니까 이거 2개 사라졌고요. y에 -2 대입하니까 4, -2b는 0. 그럼 뭐야? b는 2인 걸 바로 구할 수 있네요. b는 2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식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게 해줬네요. 귀찮은 문제를 내서 약간 미안했을까? 1,3을 대입하면요. 자, x에 1, y 3 대입하는 거죠. 1의 제곱, 3의 제곱하면 여기 10 됐고요. x에 1 대입하니까 여기는 더하기 a가 됐고요. y에 3 대입하는데 이게 2니까 2, 3, 6 된 겁니다. 여긴 빵이고요. 그래서 a는 -8이 나오게 됐다 이겁니다. a는 -8이 아니라 -16이네요. 네, -1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원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었죠. 이쪽에 좀 써볼까요?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a 자리에 -16x 더하기 이제 b 자리에는 2가 들어갔죠. 2y 그리고 이 c는 0 이거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정리하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x제곱 빼기 16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y는 빵 돼 있고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반의 제곱 더하기 반인 -8이죠. 제곱하면 64. 여기도 똑같이 64 더해야죠. 반의 제곱 1, 여기도 똑같이 1 더해야 하죠. 그래서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x-8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64 더하기 1, 65가 된 겁니다. 그러면 원의 반지름의 제곱이 65니까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6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군요. 괜찮으세요? 8번 문제 정답은 루트 65가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도 말해요. 자, 보세요. 이건 약간 풀이가 좀 독특한데요. 자, 3,4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X축, Y축. 중심이 0,0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0,0이 중심, 반지름이 루트 5. 이게 루트 5 이렇게 있는 거죠. 얘가 지금 여기서 지금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돼 있는 겁니다. 여기 어디에 3,4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3,4.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3,4에서 이 원에 그은 두 접선 두 개 그을 수 있겠죠? 그을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개 접선을. 접점도 두 개 나오겠죠. 딱 요 모양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두 접점을 각각 PQ라고 한대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직선 PQ의 방정식을 구해라. 즉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걸 L이라고 하면 L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원 외부의 한 점에서 이 원에 그은 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접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접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 구해놓은 다음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도 돼요. 근데 여긴 좀 독특한 풀이였어요. 자, 일단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는 풀이 뭐냐면, 자,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우리가 원래도 접점을 우리가 구해요. x1, y1 여기를 제가 이제 x2, y2라고 할게요. 접점을 이제 x1, y1이라고 하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 일단 어떻게 나오느냐면 접선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근데 접점의 좌표가 x1, y1이니까 접선의 방정식이 x1, x 더하기 y1, y는 5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죠. 흔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 여기서 접점을 알면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어떤 일을 했었냐면 x1, y1이 들어가는 식을 두 개 우리가 만들었었어요. 어떻게 했었냐면 얘가 지나는 점이 있잖아요. 3,4. 3,4를 대입한단 말이죠. 3,4를 대입을 하면은 3x1 더하기 4y1은 5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하던 건 이거죠. 이 x1, y1에 대해서 x1, y1은 이 원에 있는 점이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5다. 이렇게 x1, y1이 들어가는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 나오게 되고 얘네 둘을 연립해가지고 x1, y1을 직접 구한단 말이죠. 아마 두 쌍이 나올 거고 하나가 얘, 하나가 얘일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가능은 한데 여기서는 다른 방식을 택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보세요.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런 식을 세울 수 있죠. x1, y1을 지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은 이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공식으로 x1x 더하기 y1y는 5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걔가 3,4를 지나니까 이 점을 대입하는 게 가능한데 그게 x2, y2라는 요 점에 대해서도 똑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생략할게요. 이걸 x, y 직접 구하지 않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여기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은 접점의 좌표를 x2, y2라고 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x2x 더하기 y2y는 5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도 3,4를 지나잖아요. 여기도 이제 똑같이 3,4를 대입하면은 3,4를 대입을 하면은 3x2 더하기 4y2는 5다 이렇게 식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두 개의 식을 얻어내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 x1, y1 그리고 y1, x2, y2에 대해서 이런 관계식을 얻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느냐? 구조가 똑같은 거 보이세요? 3 곱하기 x좌표 더하기 4 곱하기 y좌표는 5다 라는 이 관계를 만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3x 더하기 4y는 5라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있을 때 여기에 이 점을 이 직선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x1, y1을 지나고 그리고 x2, y2도 지난단 말이죠. 이 구조에 x1, y1이 대입됐을 때 식이 성립하고 이 구조에 x2, y2가 대입되었을 때 식이 성립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x1, y1을 지나고 그리고 x2, y2를 지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직선은요. 지나는 점 두 개가 결정되면 그 직선은 이 세상에 개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A, B 이 두 점이 있어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요? 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직선이 요 두 점을 지났잖아요. PQ를 지났잖아요. 그럼 PQ를 지나는 직선은 얘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뭡니까? 얘가 바로 PQ를 지나는 그 직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3x 더하기 4y는 5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두 점의 좌표를 직접 구해서 구해도 되는데 이게 내신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과서를 풀지 않습니까? 그러면 빠른 풀이를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풀이를 꼭 이해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츠르르츠르 요로르츠르 이 문제는 뭐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어요. 뭐냐면 보세요. 이렇게 X축, Y축이 있어요. X축, Y축이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인 그런 원이 있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이런 원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었어요.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었어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2x 더하기 y는 4라고 나와 있어요. 이 점이 교점이 B와 A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A, B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원에 있는 점을 하나 C라고 잡아서 삼각형 ABC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 C를 이렇게 잡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점 C가 여기 있으면 삼각형 ABC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점 C가 여기 있으면 삼각형 ABC는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랬을 때 점 C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ABC의 넓이가 달라질 텐데 ABC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점 C의 위치를 잡아보자 이거죠. 그리고 그 점 C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라고 얘기했어요. 점 C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죠. 일단 점 C가 어디에 있어야 삼각형 ABC의 넓이가 최대가 되겠느냐라는 건데요. 자, 보세요. 이걸 밑변으로 보면 이미 밑변의 길이는 정해졌어요. 그럼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높이가 최대여야 하죠. 높이가. 즉, 점 C에 의해 만들어지는 높이가 최대여야 해요. 최대. 그럼 그런 점 C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애를 제가 계속 그으면서 그러니까 얘와 평행선을 제가 계속 그으면서 가볼게요. 가다 보면은 이 원과 접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이 점이 바로 그 점 C여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점 C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장 길 겁니다. 이게 바로 최대 높이가 된다는 거죠. 점 C가 여기 있다? 그럼 높이는 이 점과 얘 사이의 거리잖아요. 그건 얘보다 짧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 C는 얘와 평행하니까 얘와 기울기가 똑같은 상태의 직선들이 계속 여기서 떨어져 가면서 여기서 원과 접할 때의 그 점. 그 점이 바로 여기 넓이를 삼각형 ABC의 넓이를 최대로 만드는 점 C가 된단 말이죠. 원 위에 있는 점 C가 된단 말이죠. 여기다 적어볼까요? 점 C는 삼각형 ABC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점 C는 어떤 점이냐? 결론만 얘기하면 얘가 기울기가 몇이에요? 이 기울기. y는 하고 정리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면서 이 원에 접하는 그 접점.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이 원과 접하는 접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접선이 원과 만나는 접점. 그 접점이 사실은 얘도 있지만 여기도 있습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2인 접점이 여기도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아래에 있는 점이 되겠죠. 접점 중 아래의 점. 그게 바로 여기서 원하는 넓이가 최대게끔 하는 점 C의 위치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질문이 뭐냐 하면 점 C의 좌표를 물어본 게 아니라 점 C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 즉 이 직선의 방정식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접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무엇이냐? 얘와 기울기가 똑같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겁니다. 이 원의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접선을 구하면 된다 이거죠. 아마 두 개가 나오겠죠. 두 개 중에 아래에 있는 접선이 바로 우리가 찾는 그 접선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 우리 참고로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여기 위로 좀 올라가 볼까요? 분 r제곱 그리고 여기서 기울기가 m인 직선 그러니까 기울기 m인 접선 그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 있죠. y는 mx 뿔마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게 되죠. 아닌가? 갑자기 헷갈리네. 네. 네. 갑자기 헷갈리네요. 자, 10번을 보시면, 네. 네, 그렇죠.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죠. 저도 이제 약간, 머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느껴지네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공식에 맞춰서 문제를 풀면 돼요. 지금 여기서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3이었죠. 반지름이 3이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3. 그리고 m의 값은 기울기는요, 마이너스 2였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y는 마이너스 2x 뿔마 i 자리에 3 넣고요. m 자리에 마이너스 2 넣으면 4 더하기 1 루트 5 됐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y좌편이 큰 놈이 위에 있는 놈이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아래에 있는 놈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루트 5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답 좀 확인해 볼게요. 네, 이게 답이 되는 거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보기 중 도형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2,4를 x축으로 2만큼 x축으로 2 그리고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을 했대요. 그러면 자, 이건 도형의 평행이동이 아니라 점의 평행이동이니까 이 평행이동이 그대로 반영되죠. 이것만큼 뭐 문자에서 뺀다 이런 식으로 반영되지 않죠. 그래서 x에다가 이제 2를 더하면 이게 더하기 2 하고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하면 좌표에서 마이너스 4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0,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니은은요. 자, L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L이라는 직선은 3x-2y는 1이라고 나와 있어요. 얘를 y축에 대칭이동했대요. y축 대칭이동을 하시면 다른 거는 변하지 않고 x라는 문자의 부호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3 곱하기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 얘는 마이너스 3x가 됐겠죠. 마이너스 2y는 1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거죠.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둘이 수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목이 약간 갈리네요. 여러분 좀 양해를 바라고요. 기울기를 비교해보면 되죠. 얘의 기울기는요. y는 하고 정리하면 기울기가 2분의 3입니다. 얘의 기울기는요. y는 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군요. 자, 수직이려면 둘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둘의 곱은 마이너스 4분의 9, 즉 마이너스 1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거예요. 다음에 디귿 볼까요? 디귿 내용 보시면 자, 원이 있습니다. C라는 원이 있어요. x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1. 얘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후에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후에 그 다음에 x축의 대칭 x축의 대칭 이동을 했대요. x축의 대칭 이동을 했대요. 그러면 원 C와 같다. 처음과 똑같은 원이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원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중심의 좌표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게 제일 좋죠. 원을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한다고 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달라지진 않으니까 원이라고 하는 도형은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의 변화가 없다라면은 중심의 좌표의 변화성만 따지면 된다 이겁니다. 현재 여기 보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얘의 중심과 똑같은 중심이 되었다. 그러면 다시 똑같은 원이 된 거죠.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했는데
한번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 원의 중심의 좌표는 0,-1입니다. 이걸 이렇게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2를 더하니까 0,1이 됐겠죠. 그걸 이렇게 x축에 대칭 이동을 하면 y좌표의 부호만 바뀌니까 -1이 됐겠네요. 그럼 어때요? 처음과 원의 중심이 똑같은 상태로 나오게 되죠. 그 얘기는 원이 처음과 같은 원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직선 k 더하기 3x 빼기 2y 빼기 8은 0 이런 직선이 있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식은 어떻게 변합니까? x라는 문자가 x에서 -3을 뺀 x 플러스 3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평행 이동한 식은 k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3 된다 이겁니다. -2y -8은 0 이게 이제 그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 직선이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대요. 항상 지나는 점. 그 점의 좌표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k 값에 관계없이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항등식이라는 개념이 떠오르게 되죠.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k에 관한 항등식. 그러니까 이게 k에 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xy가 있을 거예요. 그 xy가 이 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의 좌표를 의미하는 xy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식을 보세요. k에 관한 몇 차식인가요? 1차식이죠. 그러면 k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봐야 되겠죠. 자, k가 있는 거는요. k와 얘가 곱해진 덩어리만 k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x 더하기 3이 통째로 k에 분배됐다고 생각하면 x 플러스 3k가 있죠. 다음에 이제 k가 없는 건 여기에 이렇게 분배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3x 더하기 9 근데 여기 뒤에 빼기 8이 있으니까 더하기 1 뒤에 빼기 2y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얘가 0이 되게 하는 xy가 있다라면 그건 k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인 거죠. 얘가 0이면 무조건 이 식은 성립하잖아요. 자, 얘가 0이려면 x는 뭐가 됩니까? x는 -3이 되죠. x가 -3이면 이건 -8 되어서 y는 -4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k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 식을 성립하게 해주는 xy 값, 그러니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그 점이라는 거죠. 답은 -3,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답 좀 확인해 볼게요. 네. 왜냐면 제가 지금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이게 답이 맞네요. 자, 그럼 이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이 문제 조금 독특했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볼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x축, y축이 있습니다. x축, y축이 있어요. 혹은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에, A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 점 B가 있고요. 여기가 이 길이가 루트 5래요. 이 길이가 2고요. 킬로미터 제가 생략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3이라고 돼 있고요. 여기 직각. 여기 이제 C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C는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직각이고. 문제를 보면, 그림과 같이 서로 직교하는 직선 도로에서 각각 2km, 그리고 3km 떨어진, 2km, 3km 떨어진 점에 회사 A가 있고, A에서 5km 떨어진 도로 위에 공장 B가 있다. 이거는 약간 설명이 좀 부정확해요. 이 말대로라면 A에서 루트 5만큼 떨어진 지점은 A가 이렇게 있으면 루트 5만큼 떨어진 지점은 원처럼 되어 있을 거고요. 이 점을 지나는 도로는 엄청 많겠죠. 이런 것들이 다 되겠죠. 그 설명에 따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도로에 있으면서 이제 A와 B 사이 거리가 루트 5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그거는 이쪽에도 있었죠.
이쪽에도 있죠. 이렇게 또 루트 5 만들어지는. 근데 이제 딱 요 그림이다라는 걸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림을 그려준 거죠.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부정확한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이제 그림대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점 B가 있다. 그리고 A 회사는 두 공장 B와 C, 여기 이제 C가 여기 뭐죠? 어디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제가 좀 편의상 C를 뭐 여기 좀 이렇게 여기 좀 찍어 볼게요. C는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A 회사는 두 공장 B와 C를 차례로 거친 후 다시 A 회사로 돌아오는, 여기서 B를 갖다가 B에서 C로, C에서 A로 오는 이 거리가 최소가 되는 지점에 점 C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점 C를 이렇게 안 보이겠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점 C가 이제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X축, Y축에 좀 옮겨봤어요. 그랬을 때, B를 갔다가 다시 C를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온대요. 이때 이 세 선분이죠. 선분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점 C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점 C를 찍었다. 이랬을 때 B와 C 사이 거리를 구해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게 최소가 되는 지점에 점 C를 찍었다 이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문제를 잘 보면 점 B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 보면 점 B가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근데 얘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점 B는 고정되어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이거 피타고라스로 구하면, 그리고 여긴 적업하면 5죠. 여긴 적업하면 4네요. 여긴 적업하면 1이 되겠습니다. 이게 1이에요. 여기는 그럼 이제 뭐 4 되어 있는 겁니다. 아, 2가 되겠군요. 죄송해요. 이렇게 있어요. 이거 움직이는 건 점 C 뿐이에요. 여기 A, B의 길이는 고정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서 그러면 이제 B에서 C, C에서 A로 가는 이 두 변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게 하는 점 C의 위치를 찾아야 되고, 그때의 B와 C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이 경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네 둘을 더한 이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게끔 하는 점 C를 어떻게 찾아야 되겠느냐. 이 두 선분의 합이 한 직선 혹은 한 선분에 모이게끔 하는 조건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점 C가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선을 기준으로 점 B나 점 A 둘 중에 하나를 대칭 이동시켜 보면 그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점 A를 대칭 이동시켜 볼게요. 그럼 이렇게 오게 되겠죠. 제가 A 다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이 길이가 같아요. 제가 이걸 동그라미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 더한 거는 AB에다가 동그라미 두 줄 더한 거는 A에다가 동그라미 두 줄 더한 거랑 똑같아요. 확인되세요? 자, 그러니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랑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 더한 게 최소가 되는 상황이면 이 전체가 최소가 될 거라는 얘기죠. 얘는 이미 고정되어 있거든요. 얘는 루트 5니까요. 그럼 얘네 둘 더한 게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결국 B에서 A-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가 되려면 꺾이지 않고 가야 되겠죠. 바로 요렇게 갈 때가 최소라는 거죠. 바로 요 지점에 점 C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네. 요 지점에 점 C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럼 보세요. 어떻게 구할까? 이 점, 그러니까 뭐 이제 여기서 거리를 구하려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그냥 구해버리면 되는데, 현재 이제 점 B의 위치는 0,2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나타낼 수 있고 0,2라고. 점 A-는 여기는 이제 2, 여기 이제 아래로 삭간 내려가니까 여기는 2, -3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최소 거리를 구하랬다면 루트 5에다가 이거 거리, 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해버리면 땡이죠. 더해버리면 땡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좀 더 까다롭게 하려고 점 C의 위치까지도 구하길 바랬고요. 그때 점 C와 점 B 사이의 거리를 구하길 바랬어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직선의 방정식이 X축과 만나는 점, 해서 점 C의 위치를 구하고요. 그때 점 C와 점 B의 위치, C와 점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이제 점 B와 A-의 방정식을 구해야죠.
BA-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죠. 기울기는 x 증가량 0에서 2니까 2고요. y 증가량 2에서 마이너스 3까지 갔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2분의 마이너스 5군요. 그러면 이제 직선 BA-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죠. 지나는 점은 이제 0,2 바로 써볼게요. 그러면 이제 y좌편이 2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5고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5의 x 더하기 2 나오게 됐겠죠.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점을 알아야 되니까 y에다가 0을 대입해 봐야죠. 그러면 y 0 대입하면은 이만큼이 이제 2여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2여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만큼이 2여야 되고, 아유, 암산이 안 되네. 머리가 아파요. 마이너스 2분의 5x 더하기 2. 그럼 이제 2분의 5x가 2인 거고요. 그럼 이제 x는요, 5분의 4가 되겠네요. 그럼 우린 여기서 이제 점C의 좌표가 5분의 4,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점C의 좌표는 5분의 4,0이 되었습니다. 5분의 4,0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겠죠. 자, B는 이제 0,2, B는, 그리고 C는 5분의 4,0, 두 점 사이의 거리, 선분 BC의 길이는요, 루트 빡 씌워서 X좌표 길이의 차이, 5분의 4 제곱해서 더하기 Y좌표 길이 차이는 이제 2죠. 2의 제곱. 숫자가 좀 안 좋네요. 그래서 여기는 자 25분의 16이고 이거는 이제 4죠. 25분의 16 더하기 이거는 4. 그럼 이제 여기는 약간 지치기도 했는데 짜증나가지고 자 25분의 100이죠. 116이네요. 자 루트 25는 이제 5가 됐고요. 116은 4 곱하기 29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2루트 29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5분의 2루트 29가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